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빅5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정혁진 변호사, 손수호 변호사, 하재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부는 북한 주민의 자유 의사에 따라서 송환을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대북 조치를 시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대북 통지문은 이미 공지해 드린 것처럼 북측에서 접수를 갔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통지문을 전달하고 나서 그것과 동시에 출항시킨 걸로 그렇게 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목선을 타고 월설했던 북한 주민 3명이 오늘 송환이 됩니다. 어제 우리 국민 2명이 귀환됐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이번 조사를 담당했던 7개 기관이 합동 신문 조사를 하거든요. 예. 7기관 국정원을 포함해서 신문 조사를 했는데 대공 연기점이 특별히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사실은 27일 날 오후 11시, 밤 11시 21분쯤에 우리 이제 NN을 넘어왔거든요. 예. 그걸 보고 나서 바로 군이 출동을 해서 승선된 인원들을 우리 군함에 태워서 먼저 데려오고, 그다음에 목선은 예인해가지고 군 이제 항구에 들어왔죠. 그리고 예. 조사를 했던 이유는 일반적으로는 LLL을 침범하는 경우가 다량의 선박들이 함께 오징어 잡이를 하다가 모르고 엄격결에 넘어오는 경우는 바로 보내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예.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목선 하나가 내려왔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예. 군이 우리 군 영내로 데리고 와서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조사를 하고 나서 아마 7기관 합동신문 조사단에서 대공 영역점이 없다고 판단해서, 그리고 의사도 물어봤죠. 예. 실제적으로 정말 혹시 우리나라를 귀순할 의사가 있느냐? 3명 다 일 없다 이렇게 얘기해서 예. 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그래서 아마 북한으로 돌려보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데 의문점은 그겁니다. 기자들도 그 부분을 질문을 했어요. 하루 만에 충분한 것이냐, 귀순 의사를 확인하는 거. 왜냐하면 실제로 귀순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하루 만에 바로 얘기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니까 그 부분이 좀 이상한 거거든요. 일단은 조금 이상한 점이, 첫 번째는 이 배가 그냥 목선이 아니고 예. 군 부업선. 그러니까 북한은 군이 스스로 농사도 짓고 물고기도 잡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한 군 부업선으로 추정이 되는 게 식별 부호가 있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군과 관련된 것이 아니냐. 더군다나 3명 중에 1명은 군복을 입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예. 물론 그 군복이 정식 군복이 아닐 수도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냥 옛날에 그 군대에서 입었던 옷을 예비 군복이라든지 그런 거 입고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예. 어쨌든 군복을 입었다는 거죠. 그다음에 항로 착오가 있었다라고 하지만, 이 항로 착오가 있었다는 것도 조금 납득이 안 되는 것이, 일단 GPS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연안을 따라서 쭉 내려왔기 때문에 불빛을 갖다 보면서 내가 대충 어디쯤 있는구나. 그다음에 너무 내려왔으면 내가 다시 올라가야 되겠다. 예. 바다 한가운데 이렇게 떠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다음 마지막으로 사실 제일 이상했던 부분이 하얀 수건이 걸려 있었단 말이에요. 그건 예. 일반적으로 그거는 귀순을 갖다가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사 표시인데, 그런데 예. 물론 이제 사람들이 귀순할 일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하지만, 그 흰색 수건을 걸어 놓았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철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예. 하루 만에 이러한 여러 가지 의문점들을 다 파악하기는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사실은 드는 게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흰색 수건이 문제인데 NL을 넘어왔어요. 고기잡이를 하다가 실수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손수호 변호사님, 이 하얀 수건을 붙일 이유가 없죠. 이거는 일반적으로 귀순할 때 많이 쓰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항복을 뜻하는 그런 흰색이기 때문에 혹시 이번에도 귀순을 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그런데 나중에 또 직접적으로는 귀순할 생각 없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예. 도대체 무엇이 진실인지 헷갈리는 상황인데, 또 반면 저 흰색이 어떤 물에 젖은 그런 옷가지 등을 말리기 위한 목적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따라서 도대체 어떤 목적으로 저렇게 흰색 수건을 걸어놨는지에 대한 그런 궁금증을 좀 해결을 해야 될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예. 또 군복 같은 부분도 아까 정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작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 대공 용의점이 있는 사안이면은 예. 실제로 또 군인이 어떤 그런 군사적인 목적으로 뭔가 이제 활동을 하는 상황이라면 본인의 신분을 숨겨야 되거든요. 예. 그렇다면 오히려 군복을 입을 이유가 없습니다. 군인을 할지라도. 그런데도 군복을 입는 상태에서 발견됐다는 거는 오히려 그런 대공 용의점이 없음을 보여주는 그런 증거가 아니겠느냐 이런 예. 생각입니다.
글쎄요, 최근에 군과 관련해서 하여튼 여러 가지 좀 의문점이 드는 건 워낙 지금 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예. 국민들이 그 얘기를 듣고 고지고대로 그러니까 속은 적이 있기 때문에 예. 고지고대를 안 듣는 습성이 생겼단 말이에요. 지금 예, 상황에. 그래서 이제 국민들은 좀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는 거고, 예. 근데 또 군 입장에서는 그러한 국민들의 시선을 감안해서 요번에 이 목선을 조금 일찌감치 예인을 해서 예. 조사도 하고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일본의 어선이 이 동해상에서 NLL 넘어오는 경우는 많이, 북한의 어선이 NLL 넘어오는 경우는 많이 있었는데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보통 이제 말로 그냥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그러니까 바다 위에서 현장에서 위로 네, 올려보낸다는 그냥 바로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냥. 퇴고 조치를 많이 하고 요번에도 이제 북한 어선에 어망하고 오징어가 있었다고 하거든요. 예. 그 경우에 우리 오징어 잡다가 이렇게 내려왔다라고 말을 하면 보통은 돌려보내고 뭐 예를 들어서 배를 수색했는데 배 안에서 이상한 뭐 수상스러운 물건이 나왔다거나 무기가 나왔다거나 등등 통신 장비가 나왔다거나 이러면 또 얘기가 달라질 텐데 그냥 예. 어망하고 오징어 정도가 나왔다면 기존 같으면 그냥 돌려보냈을 수도 있는데 워낙 이제 국민들의 경각심이 높아지고 군을 향한 시선도 따가워지다 보니까 예. 이걸 또 적극적으로 예인을 해서 조사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뚜렷한 뭐 이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오징어 잡다가 실제로 오징어도 있는데 오징어 잡다가 실수로 넘어왔다는 것을 이쪽에서 반박을 할 수 없다 보니까 돌려보내달라고 하면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돌려보낼 수밖에 없는 거고 지난번 목선 사태 때는 그 넘어온 사람들이 우리 돌려보내달라고 해서 알겠다 돌려보내주겠다라고 하니까 그쪽에서 그제서야 우리 사실은 돌려보내달라고 하는 거는 시건이고 이 귀순할 의사가 있다라고 그제서야 의사를 밝혔다고 하는데 예. 이번에는 그쪽에서 돌려보내달라고 해서 돌려보내주겠다라고 하니까 아무런 그 반대되는 반응이 없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돌려보내게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북한 관련 소식이 일본 언론을 통해서 하나 나왔는데 내부 문서라고 해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정상회담 기념으로 제주산 귤을 선물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 표현이요. 괴뢰가 보내온 전리품이라고 내부 문서에 돼 있다. 그렇죠. 다른 그걸 이제, 보도입니다. 네, 도쿄신문이 보도를 했죠. 이게 내용이 약 12페이지 분량의 문서고요. 이 문서를 그러니까 전달하는 곳은 어디냐면 인민보안성 조선인민군, 그러니까 군과 관련된 단체 교육 자료로 내려보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제가 볼 때는 이제 북한 체제 입장에서는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평화 공세를 펴고 어쨌든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지만 예. 군이나 아니면 내부의 어떤 인민군 관련해서는 좀 더 강하게 결속을 시키는 의지를 갖고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이런 거잖아요. 군 내부나 인민보안성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체제에 대한 보장에 또는 체제에 대한 충성심을 더 강화시켜야 되잖아요. 예. 제재가 풀려가지고 평화적인 무드가 되고 남북한의 관계가 개선되고 이래서 한반도가 평화관계로 간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다 보면 예. 군의 충성심을 일정 부분 좀 약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위험성이 담겨 있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좋은 행사도 결국은 괴뢰라는 표현을 쓴다거나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의 트럼프 놈이라고 얘기한다거나 이런 표현을 과격한 표현을 쓴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예. 그만큼 군 내의 동요를 막기 위한 정신교육용으로 이런 과격한 표현을 쓴 게 아닌가 예.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트럼프 대통령도 트럼프 놈. 사실 우리 군에서도 주적이 누구냐는 질문을 국회에서 가끔 받는데 네네. 만약에 그런 용도로 쓰였다면 이해가 될 수 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은 앞뒤가 좀 다르다라고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예. 그다음에 여태까지 쭉 북한이 해온 행태를 갖다 보면 사실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내부적으로 트럼프는 핵을 갖다가 포기하면 경제 제재를 풀어서 북한도 잘 살 수 있게 해주겠다. 예. 계속 이렇게 주장을 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부에서는 아니다. 만약에 우리가 핵을 포기한다고 해도 결국은 트럼프 죄송합니다. 놈 이런 사람들이 결국 북한을 갖다가 고사시키는 그러한 전략을 쓸 것이다. 네. 이렇게 내부적으로는 계속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내부 그런 결속을 의견도 다지는 있을 수 것으로 있겠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야당에서는 이 보도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북한을 대변해주는 청와대, 안보 스톡홀름 증후군에 빠져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인질이 인질범과 동화 혹은 동조하는 비합리적 현상, 바로 스톡홀름 증후군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귤 갖다 바치고 욕이나 먹는 가짜 평화에 매달리지 말고 진짜 평화, 우리가 지키는 평화로 돌아오십시오. 김정은과 호날두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호구로 알고 있습니다. 저 김정은 이름을
긴날도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반응까지 보셨는데 뭐 예상했던 반응입니다. 그러니까요. 뭐 예상했던 반응이죠.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은 들어요. 예. 그러니까 야당으로서 예를 들어서 현 정부의 안보 정책 이런 부분들에서 뭐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고 대안을 낼 수도 있는데 예. 9.19 군사 합의를 완전히 폐기해라 이렇게 주장하는 건 너무 나가신 게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왜냐하면 한반도 평화나 비핵화에 있어서 또 긴장 관계를 완화시키는 것은 우리한테도 좋은 거 아니겠어요? 경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안보에 공백이 생겼다면 그 부분 지적하는 건 저는 뭐 충분히 공감합니다. 예컨대 지난번에 삼척항에 들어왔던 목선을 발견 못한 거 이건 국방부가 정말 잘못한 거죠.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또 국방부도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큰 틀에서 한반도의 어떤 긴장 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어떤 노력들을 완전히 예. 되돌려서 옛날의 그 긴장 관계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그건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래서 안보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꼭 찍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쪽으로 전략을 바꾸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뒤에 한국당의 지지율하고 맞물려 가지고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